하이엔드 주택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아서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취득을 하시고 잔금을 치르시는 동안에 이 아파트가 무려 지금 45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45억이 올랐는데 상황적으로 이제 된 거를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0억 원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미 투자금 이상의 그런 이제 수익률을 버신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사업용 부동산 투자의 A2G 밸류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밖으로 나왔는데 이 보이십니까? 이 푸르른 녹지, 푸릇푸릇. 푸릇한 여름이 또 다가오네. 저렇게 솟아오르는 분수. 자,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오늘 성수동 서울숲에 나왔습니다. 아, 서울숲. 정말 이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든 녹지지 않습니까? 새소리 나고 물소리 나고요. 네. 걷기만 해도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인데, 오늘 저희가 서울숲에 이렇게 성수동에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나왔죠? 하이엔드 주택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아서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시는 하이엔드 주택의 대명사죠. 저희가 아서포를 이제 거래를 했는데,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발생했던 법률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이엔드 주택을 매수를 하시든 빌딩을 거래를 하시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려고 야유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녹지를 한번 느끼면서 또 한번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알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햇빛이 너무 비치네. 그늘을 이렇게 좀 걸으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오시죠. 팔로미. 연예인분들 많이 산다고. 연예인분들 많이 사시죠. 대표적으로 여기 펜트하우스에 전지현 누나께서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시고, 손지창, 오연수, 이런 분들 계시고, 배우 이재용 씨도 거주하시더라고요. 네, 거주한다라고 하시고, 그 외에 또 많은 대형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바로 옆에 있는 갤러리아 폴에도 그렇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그렇고, 많은 연예인분들이 살고 계시죠. 하이엔드 주거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대형 평수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불과 30억으로 네. 60평형을 취득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사실 100억, 200억을 넘어가는 집을 30억으로 사기에는 되게 힘들죠. 근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매매를 하고 나서 원래 입주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이제 전세를 한번 임차를 한번 주고 추후에 입주를 하시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세도 맞춰드렸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그렇게 전세를 맞추는 동안에 이제 전세가가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매수하셨던 매매가와 그 전세가 갭 차이가 한 30억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이엔드 아파트를 한 30억 원에 취득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취득을 하시고 잔금을 치르시는 동안에 이 아파트가 무려 지금 45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 45. 그러니까 45억이 올랐는데,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거를 그런 어떤 엄청난 투자용으로 처음에 검토를 하신 건 아니지만 상황적으로 이제 된 거를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론적인 얘기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30억 원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미 투자금 이상의 그런 이제 수익률을 버신 상황인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잔금 하기 전까지 또 저희가 잔금 기간이 길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팔았던 그런 물건이 잔금 치기 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생겼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계약일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40억이 상승된 거래가 결론적으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저는 불편한 좀 공기가 좀 있었을 것이고, 네네. 그 불편한 부분을 플렉시블하게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또 바로 중개사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거래가 총 3번을 찍혔는데 두 번째 실거래가 한 20억 정도가 더 높게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른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매도인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해지를 해라, 더 받아주겠다, 이런 불편한 상황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40억 이상이 이제 실거래가 또 찍히게 되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산가라도 우리가 돈 앞에 사실 돈이 이게 1, 200원도 아니고 무슨 40억인데 그럼 강남이 집 한 채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 보니까 당연히 좀 불편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 다른 얘기들은 빼고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계약 해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통 잔금이 좀 길게 되면 관례적으로 중도금을 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계약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잔금이 한 1년 정도 되는 계약이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금이 필수였던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거래가 40억 원이 더 올라서 이렇게 거래가 되었을 때는 중도금이 들어간 그런 상태에서 매도인 분께서는 해제가 안 되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해제를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러면 과연 중도금을 약정한 날짜보다 좀 더 일찍 입금을 했다, 지불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속 날짜 있고 약속한 날짜가 있는데 날짜 있고 뭔가 모르게 이 계약을 해지를 할 것 같다. 그래서 매수인이 임의적으로 좀 더 일찍 입금을 했다. 어떻게 될까요? 아리까리한데. 알까리? 알까리? 와, 잘 모르겠는데. 뭡니까? 네, 뭐냐면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먼저 입금을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 안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중도금을 다 완납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부분만을 그러면 입금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일정만 했다. 어. 일정만 했다. 그래도 어떤 이행을 한 건 행위는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성립되는 거 아닌가? 성립될까요? 된다.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네. 있다. 와, 깔깔하네. 사실 우리가 많은 그런 관례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중도금을 매수인이 먼저 입금을 하는 경우들이 어떤 계약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계약을 파기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입금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먼저 입금을 했는데 상당한 금액의 부분이 아니라 일정 어떤 소액 부분만 입금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에서는 요거는 단순히 매도인의 계약 파기를 봉쇄하려는 목적으로만 입금을 했다, 이렇게가 되면은 이제 계약을 또 해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먼저 입금하시고자 하실 때는 최대한 많은 금액, 약속된 금액을 다 지급을 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서도 막상 또 매도인이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래도 계약을 해제를 하고 뭐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나는 그냥 더 받고 팔겠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또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중도금까지 지급을 한 상태에서는 처분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등기사항에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도 다 이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떼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계약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런 내용들 보시면 약간 좀 매도인이 좀 불리하다는 생각이 좀 안 드세요? 그냥 매도인의 의사와 반하게 매수인이 임의적으로 중도금을 넣어도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좀 치우쳐져 있는 계약 조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도금이 납입이 되더라도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특이하고로 좀 카바 이런 거 안 돼요? 카바? 카바 안 돼? 카바가 뭐죠? 카바가? 커버. 특약상 기재. 기재. 특약상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매도인이 내가 이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해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입금을 하더라도 내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매도인이 먼저 중도금을 임의로 입금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매수인에게 나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니 계약금을 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시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입금을 하시면 그 후에 뭐 매수인이 뭐 중도금을 입금을 하더라도 이제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계약서를 쓰다 보면 보통 매도인 계좌번호 적지만 또 매수인 계좌번호는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도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매수인이 계좌번호를 또 안 알려준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공탁스? 공탁스. 탁탁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시려면 그런 내용들을 통보를 하시고 이제 공탁을 해 놓으시면 추후에 이제 매수인이 중도금을 입금을 하더라도 이제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처럼 이제 특약사항이 기재를 하는 건데, 중도금을 약정한 날짜보다 일찍 이렇게 지급을 할 시에는 효력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특약사항에 이제 기입을 하시면 중도금을 매수인이 먼저 입금을 하더라도 계약은 매도인 입장에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래한 이 아소포도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사례가 이제 발생을 했지만, 중도금을 먼저 지급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완만하게 잘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사례였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황문철입니다. 황문철 계약을 알고. 해지를 하려고 그러네요. 몇 대 몇? 죄송합니다. 네. 매수인은 잔금까지 치르는 과정에서도 무사하게 잘 됐나요? 사실 저희가 뭐 아무래도 서로 간에 이런 보안들이 있다 보니까 좀 깊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이 한마디로 될 것 같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보지 않고 잔금을 치렀다. 그래서 계약할 때만 얼굴을 보시고 잔금 치를 때는 머리 털 것도 보지 못하셨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성수동에서 이런 하이엔드 주택 거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도금을 어떻게 킥으로 쓸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빌딩 거래에도
중요한 요소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잔금까지도 안전한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라도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 앞으로 계약하시는 데에 계약서에 문구 한 줄이라도 더 적으신다라고 하면 정말 더 안전한 계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문철 공인중개사 소장님, 대표님 어떠면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유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도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밸류디 부동산 중개법인 황지영 이승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